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2011년 하반기 초등학교 6학년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2.4 나누기 5분의 1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기역, 니은에 알맞은 수끼리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2.4 나누기 5분의 1을 할 때 먼저 2.4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24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누기 5분의 1은 곱하기 1분의 5가 되고요. 대각선 약분을 해주면 5 곱하기 1, 5 곱하기 2가 되고 또 약분해주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12가 되어서 이건 뭐 2분의 24를 한 번 더 나타내고 약분해서 12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여기에서는 10이고요. 10분의 24가 되고 한 번 약분해서 2분의 24가 되고 결과값은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에 알맞은 것은 10과 2, 2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2번 문제 두 입체 도형의 높이의 차를 구하시오. 첫 번째 입체 도형은 원뿔이죠. 높이는 8이고요. 두 번째는 원기둥이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높이는 10이 되겠습니다.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2cm가 되죠. 다음 3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자, 세제곱센티미터와 세제곱미터의 차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100cm가 1m이죠. 그러면 100cm를 3번 곱하면 1m를 3번 곱한 것과 같고 이것은 1세제곱미터가 되고 100을 3번 곱하니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꾸려면 공을 6개를 붙여줘야 되고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어주려면 공을 6개를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어줘야 되니까 공을 6개를 빼주면 얼마가 되죠? 500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쌓기나무 한 개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쌓기나무로 쌓은 직육면체 모양의 부피를 구하시오.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세로 하나 둘 3개죠. 몇 층이죠? 1층, 2층, 3층, 4층, 5층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18 곱하기 5를 한 90이 쌓기나무의 개수죠. 90개를 사용했고요. 부피는 한 개의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부피는 90개면 90세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90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나눗셈의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고 그 나머지를 바르게 구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5.23 나누기 0.8을 해보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52.3 나누기 8을 하는 것입니다. 86, 48에서 4가 남고요. 소수점 여기 찍어주고 43을 8로 나누어 주면 8, 5, 40, 그 다음에 30이 남고 8, 3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야 되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구했을 때 몫은 얼마가 되죠? 몫은 6.5가 되죠. 6.5, 6.5. 나머지는 3인가요? 아니죠. 여기에 소수점이 있으니까 0.3이죠. 그래서 몫은 6.5이고 나머지는 0.3. 2번이 아니죠. 나눗셈식을 계산을 할 때에는 몫을 구할 때는 소수점을 이동을 했지만 나머지는 원래의 소수점이죠. 그래서 0.03이죠. 5.23을 0.8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0.03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분수의 나눗셈을 하시오. 자,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3분의 14,
곱셈으로 바꾸어주면 곱하기 7분의 9. 대각선 약분을 해보면 7 곱하기 1, 7 곱하기 2,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그래서 곱하면 6이 되죠. 다음 7번 문제. 다음 직각 삼각형을 변, 니은, 디귿을 축으로 하여 한번 돌려서 회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렇게 원뿔이 되겠죠. 만든 회전체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 높이죠, 그죠? 그래서 높이는 12cm죠. 축에 따라서 달라지죠. 다음 8번 문제. 재연인의 반 학생 40명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0부터 25, 50, 75 해서 전체가 얼마로 되어 있죠? 전체 100으로 봐야 되겠죠. 100이고 여기에 5칸이 25니까 한 칸에 5%겠죠. 그죠? 100분율로 나타내면. 그래서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 7칸 35%이고요. 포도를 좋아하는 학생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25%이고요. 바나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20%고요. 키위는 두 칸 10%, 기타도 두 칸 10% 해서 다 더하면 100%가 되겠죠. 그래서 바나나에 대한 문제니까요. 전체 학생을 100으로 보았을 때 바나나를 좋아하는 학생 20명이라고 한다면 100분율이죠. 실제 전체 학생이 40명일 때 바나나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죠. 내항과 외항의 곱을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네모 곱하기 100은 20 곱하기 40, 즉 800이 되고요. 네모는 800 나누기 100을 해서 8이 되죠. 그래서 바나나를 좋아하는 학생은 8명이죠. 8명이고 20%죠. 다음 9번 문제. 원 기둥을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한없이 작게 잘라 붙였습니다. 기역의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길이는 뭐와 같을까요? 자, 원의 둘레를 구해서 자, 위에 반 가고 밑으로 반 갔죠. 그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절반이겠죠. 기역은. 그럼 먼저 원의 둘레를 구해보면 반지름 6cm니까 지름은 6 곱하기 2죠. 지름 곱하기 3.14를 해서 원의 둘레를 구한 다음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기역의 길이가 나오겠죠. 6 곱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2분의 1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네모 안의 숫자는 그곳에 쌓아 올린 쌓기나무의 개수입니다. 3층 이상에 쌓여 있는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층별로 한번 개수를 세어 보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네요. 5층. 자, 1층에는 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고요. 2층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2층이니까 당연히 있고 3층과 4층과 5층에는 당연히 2층에도 있겠죠. 2층은 비었는데 3층과 4층, 5층에 쌓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3층에는 3층 이상의 것을 세워주면 되죠. 1개, 2개, 3개, 4개인가요? 4층에는 몇 개 있는지 보면 4층 이상에 몇 개 있는지 보면 되죠. 2개죠. 그리고 5층에 마지막으로 하나 있죠. 이렇게 구해놓고 3층 이상에 쌓여있는 쌓기나무 개수 더해주면 되죠. 몇 개인가요?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직사각형의 넓이는 13과 4분의 1 제곱센티미터이고 세로는 2.65cm입니다.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네모 곱하기 2.65를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넓이가 13과 4분의 1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13과 4분의 1 나누기 2.65로 구하면 되겠죠. 자,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4분의 53이 되고요. 나누기 2.65는 나누기 100분의 265가 되고 곱셈으로 바꾸어주면 4분의 53 곱하기 265분의 100이 되겠죠.
대각선 나누기 해주면 4 곱하기 1, 4 곱하기 25, 5 곱하기 5, 5 곱하기 53이죠. 53 곱하기 1, 53 곱하기 1 약분이 되었네요.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될까요?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5cm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아래 그림에서 네모 안의 숫자는 그곳에 쌓아 올릴 쌓기나무의 개수입니다. 완성된 모양의 앞,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 색칠했을 때 색칠된 칸은 모두 몇 칸일까요? 자, 먼저 앞에서 봤을 때 두 줄이죠, 그죠? 첫 번째 줄에는 앞에 뒤에 그냥 높은 것만 보이죠. 2층이 제일 높으니까 2층까지 보이겠죠. 그 다음에는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앞에는 1개, 뒤에는 4개 있으면 앞에서 보면 높은 것만 보이겠죠. 4층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첫 번째 1층과 2층 높은 것만 보이겠죠. 2층이 보이고요. 두 번째 앞에는 4층, 뒤에 2층. 그럼 높은 거 앞에 것만 보이겠죠. 4층이 보입니다. 그래서 색칠된 칸 모두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해서 12칸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다음을 계산하시오. 15와 5분의 1 더하기 괄호 열고 10분의 8 빼기 0.3 괄호 닫고 곱하기 9 나누기 2와 2분의 1 순서를 잘 지켜서 조심히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10분의 8 빼기 0.3은 10분의 3이죠. 그래서 1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10분의 5 곱하기 9 나눗셈까지도 같이 계산하면 나누기 순서대로 하죠. 그럼 10분의 5 곱하기 9를 먼저 하면 10분의 45가 되죠. 그런 다음 나누기 가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5가 되는데 곱셈으로 바꾸어주면 10분의 45 곱하기 5분의 2가 되죠. 대각선으로 약분해주면 5 곱하기 1, 5 곱하기 9 그리고 2 곱하기 1, 2 곱하기 5가 되어서 5분의 9가 되죠. 자, 이제 앞에 있는 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5와 5분의 1은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76이죠. 더하기 5분의 9를 하면 되죠. 우리가 구한 값이 5분의 9였으니까요. 그러면 5분의 85가 되고요. 약분을 해보면 5 곱하기 1, 5 곱하기 17이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다음은 원기둥의 전개도입니다. 이 전개도로 만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부피를 구하려면 밑면의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을 알고 옆면의 높이를 알면 되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구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을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면 원의 둘레와 옆면의 가로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원의 둘레의 지름이니까 반지름 네모 곱하기 2 그리고 곱하기 3.14를 한 값이 31.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네모는 31.4 나누기 2 나누기 3.14로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먼저 계산해서 나누어 줘도 되겠지만 따로따로 그냥 다 나누기로 넘겨도 됩니다. 그럼 이것은 10분의 31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이 수는 100분의 314인데 곱하기로 바꾸니까 314분의 100이 되죠. 자, 대각선 약분을 해주면 314 곱하기 1, 314 곱하기 1, 10 곱하기 1, 10 곱하기 10, 2 곱하기 1, 2 곱하기 5가 되어서 네모는 5가 되죠. 그래서 밑면인 원의 반지름은 5cm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반지름이 아니고 부피를 구하는 거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는 반지름 5cm 곱하기 반지름 5cm 곱하기 3.14를 해서 밑넓이를 구한 다음 높이 10을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거 2개 곱하면 25, 2개 곱하면 31.4죠. 자, 그러면
31.4 곱하기 25를 해서 부피를 구해 보겠습니다. 5, 4, 20, 5, 1은 5에서 70, 그리고 5, 3, 15. 314 곱하기 2 하면 628, 그러면 더해서 7850 되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니까요. 빼주면 얼마가 되나요? 78점, 아니구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요. 31.4 곱하기 25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고 유효하지 않은 숫자 빼면 얼마가 되나요? 원기둥의 부피는 78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부채 태극 모양인데 요 밑에를 여기 집어넣어서 원의 넓이의 절반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20 곱하기 반지름 20 곱하기 3.14를 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반원의 넓이가 나와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0 곱하기 20은 400이죠. 400 곱하기 3.14는 100분의 314지요.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약분을 해보니까 100 곱하기 1, 100 곱하기 4, 2 곱하기 1, 2 곱하기 2. 그래서 314 곱하기 2를 하니까 628이 되나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628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태우, 준수, 형석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슬은 모두 250개입니다. 태우와 준수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비는, 자, 태우, 준수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비는 5대2, 그리고 준수와 형석이 가지고 있는 구슬의 비는 3대2. 엇갈려 있죠. 이렇게 하면 비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비교가 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준수가 기준이 되어서 태우하고 비교할 때는 2가 되었고 형석이와 비교할 때는 3이 되었다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위에는 곱하기 3씩을 곱해주고 여기는 곱하기 2씩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태우, 준수, 형석 있으면 태우와 준수는 15대 6이라고 해도 되죠. 5대 2나 15대 6이나 똑같습니다. 준수 대 형석이는 6대 4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쓸 수가 있는 거죠. 태우 대 준수 대 형석이는 15대 6대 4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뭐죠? 전체가 만약에 25개라면 25개 중에서 태우가 가진 것은 10개죠. 밑에다가 전체 25개 중에서 태우가 가진 것은 15개입니다. 25개라고 만약에 이제 한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슬이 몇 개죠? 250개죠. 전체 250개일 때 태우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얼마 곱해졌나요? 곱하기 10이 되었죠. 여기도 곱하기 10 하면 되나요? 그래서 15 곱하기 10을 하면 150이 되죠. 그래서 태우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 15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어떤 수의 반에 반해서, 자, 어떤 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네모라고 하면 어떤 수의 반 하면 나누기, 또 반, 나누기 2죠. 그래서 반에 반 하면 나누기 2에 나누기 2 하면 이것은 어떤 수를 나누기 4로 한 것도 되고 어떤 수를 곱하기 4분의 1을 했다고 할 수도 있죠. 계산해보면 다 똑같죠. 그래서 어떤 수의 반의 반을 네모 곱하기 4분의 1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반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릿수,
자, 가장 작은 세 자릿수는 뭘까요? 세 자릿수가 이렇게 착착착 있는데 가장 작은 수를 되려면 0을 넣으면 되는데 0을 다 넣어버리면 세 자릿수가 안 되죠. 그냥 뭐 이거는 자릿수가 없죠. 제일 앞에 1을 넣어주면 세 자릿수가 완성이 되는데 가장 작은 수가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세 자릿수는 100입니다. 그죠? 100의 4분의 3. 100의 4분의 3. 100 곱하기 4분의 3이죠. 그래서 어떤 수의 반에 반해서 가장 작은 세 자릿수의 4분의 3을 뺐더니 2.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히 해보면 어떤 수 네모 곱하기 4분의 1의 1은 어떻게 구할까요? 2.5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4분의 300이죠. 4분의 300을 더한 수와 같겠죠. 그러면 4분의 300은 약분하면 4 곱하기 1이 되고 4 곱하기 75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77.5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77.5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을 했으니까 나누기 4분의 1을 해서 구하면 되고요. 이것은 77.5 곱하기 4와 같겠죠. 자, 그러면 77.5 곱하기 4를 해볼까요? 77.5 곱하기 4 하면 4, 5, 20, 4, 7, 28 더해서 30, 4, 7, 28 더해서 31, 3100이 되고 소수점 첫째 자리 표현해주면 어떤 수는 얼마가 되나요? 310이 되죠. 18번의 정답은 310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1초에 0.09리터씩 물이 일정하게 나오는 수도를 틀어서 안치수가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빈 물통에 물을 가득 받으려고 합니다. 물을 몇 초 동안 받아야 합니까? 자, 먼저 우리가 물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를 먼저 구해 볼까요?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를 구하려면 부피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부피는 가로 60 곱하기 세로 40 곱하기 높이 30으로 구하면 되죠. 60 곱하기 40 하면 2400의 밑넓이가 나오고 곱하기 30 높이를 하면 72000 부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드리로 바꾸어주면 72000ml가 되겠죠. 자, 72000ml의 물을 채워야 되는데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서 1초에 0.09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 90ml가 나오죠. 1초에. 자, 그러면 1초에 90ml가 나옵니다. 그러면 몇 초가 흘렀을 때 72000ml의 물이 나와가지고 통을 가득 채울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얼마 곱해졌나요? 곱하기 8을 곱하면 720이죠. 그리고 공 두 개를 붙여서 800을 곱해졌죠. 그럼 1에도 똑같이 800을 곱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가 되죠? 800이 되겠습니다. 800초 동안 받으면 되죠. 1초에 0.09리터, 1초에 90ml의 물이 나오면 800초 동안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72000ml의 물이 나오고 그 물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빈 물통에 가득 차는 만큼의 물의 양이 되죠. 다음 20번 문제.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을 그림과 같이 옆면의 모서리를 잘라 펼친 모양의 전개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에 전개도를 그리려면 도화지의 넓이는 적어도 몇 제곱센티미터여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전개도를 대략적으로 표현해보면 이걸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에 밑면을 두고 펼치면 이렇게 위로 삼각형, 오른쪽으로 삼각형, 밑으로 삼각형, 옆으로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도화지에 그리려면 도화지는
이렇게 도화지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도화지를 마련하면 되겠죠. 적어도 이만큼은 돼야지 튀어나오지 않게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가로, 세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가로를 먼저 보면, 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세 개를 알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길이는 얼마일까요? 펼쳤을 때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겠죠. 8이죠. 그죠? 8. 요 길이는 밑면의 한 변의 길이 6. 그리고 또 나머지 8. 세로도 마찬가지죠. 세로도 요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8, 여기는 6, 여기는 또 8이죠. 그래서 가로는 8과 8과 6을 더했으니까 16과 6을 더하면 22가 되고, 세로도 역시 8과 8을 더하면 16이 되고 거기에 6을 더하면 22가 되어서 도화지는 가로 22, 세로 22가 되는 도화지가 있으면 꽉 이제 튀어나오지 않게 그릴 수가 있죠. 더 크면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때 도화지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22 곱하기 22로 구하면 되겠죠. 44, 44에서 더하면 48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484인데 더 작은 도화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더 작은 도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더 작은 도화지를 찾아보면은요, 자, 다시 전개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도화지를 그릴 때, 자, 비스듬하게 도화지를 이렇게 있어도, 더 작은 도화지가 있어도 되네요. 아주 좀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더 작은 도화지를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련을 했을 때는 대각선의 길이가 22가 되는 거죠. 대각선의 길이가 22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넓이를 구하려면 이것은 이제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각선 두 개 곱해서 484가 나왔다면 여기에 나누기 2를 해서 242로 구할 수가 있죠. 다음 도화지는 제가 아까 전에 그렸던 도화지의 절반만 해도, 이것보다 절반만 해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비스듬히 도화지를 마련해 보면 242 제곱센티미터의 넓이를 가진 도화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42가 되겠습니다.